안녕하십니까, 무수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쭤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해요 지금. 일단 썸네일에 제목을 보고 오셨겠지만 Z9 카메라가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사진이. 지금 이분들 얼굴 때문에 여기 블러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사진이 이렇게 찍힙니다. 사진이 일단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어쨌든 카메라가 어제 오전에 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쓰던 카메라예요. 이거는 저는 다른 데 있었는데 저는 촬영을 시작을 했고, 여기는 아직 행사 전이에요. 리허설 중인데, 리허설 중에 이제 뭐 앵글을 보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 카메라 리허설을 한 거죠. 사진 리허설을 했는데 사진을 이렇게 왔어요. 카톡으로 사진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있다 지금 사진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브 카메라를 준비를 해서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라, 나 여기 이쪽에 행사 끝나고 그쪽으로 넘어가겠다 하고선 제가 넘어갔죠. 카메라를 봤는데 사진은 계속 이 상태이고 파인더로 봐도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모스가 나간 거예요. 시모스가 나갔던지 메인보드 쪽에서 뭐가 이상이 있던지 어쨌든 영상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카메라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희 직원은 서브 카메라를 가지고 Z5예요. Z5를 가지고 촬영을 시작을 했고, 이 리허설을 하다가 이렇게 카메라가 뻑이 나서 리허설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리허설을 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그랬더니 제 카메라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뭔가 이 깨지는 증상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같은 곳에서 카메라가 두 대가, 두 카메라가 서로 생산 연도도 다르고 로트 넘버라고 하죠. 같이 생산된 게 아니에요. 서로 이제 시기가 다릅니다.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같은 곳에서 같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멘붕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Z5를 들고 촬영을 시작을 했고, 저희 직원은 이제 또 카메라를 가지러 보냈어요. 사무실로 보내서 다른 카메라 갖고 와라 이렇게 보냈고, 일단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현장에 레이저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콘서트나 클럽이나 뭐 아이스링크 같은 데서 가끔 쓰기는 하는데 이제 레이저 쇼 하잖아요. 그 레이저예요. 그 레이저인데 제가 지금까지 사진 한 15년, 이제 행사 사진을 15년 넘게, 이제 사진은 뭐 한 20년을 넘게 상업 사진을 하고 있는데 레이저를 처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레이저를 계속 사용을 해왔죠. 근데 여지껏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카메라가 레이저에 노출이 되면 위험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지까지 레이저를 정통으로 맞은 적도 있어요. 사진에 찍힌 적도 있습니다. 정통으로. 그러니까 초록색 레이저가 들어와서 초록색으로 사진이 바뀐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센서가 고장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까지는 DSLR 카메라였던 거예요. DSLR 카메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에 미러가 있죠. 셔터 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이밍을 하고 있을 때, 사진을 어떻게 찍기 위해서 보고 있을 때는 레이저가 아무리 렌즈를 때려도 제 눈을 다치게 하면 다치겠지 카메라에는 피해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재수가 없으면 이제 그 포커싱을 하는 센서 쪽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레이저를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Z9은 셔터라는 거 자체도 없죠. 얘는 다른 미러레스 카메라들은 셔터라도 있는데 얘는 셔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하려고 눈을 대는 순간, 카메라를 켜놓고 있는 순간에는 센서가 열려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레이저가 지나가기만 해도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냐면 카메라를 가지고 레이저가 작동하는 곳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카메라를 이렇게 가슴 위에다가 이렇게 들고 가진 않았겠죠? 어깨에 메고 갔겠죠? 그 상태에서 카메라 전원이 켜져 있었나 보죠? 아마 켜져 있었을 거예요. 계속 찍으니까.
어깨에 메고 덜렁덜렁하고 지나가는데 그 레이저를 우연히 카메라 렌즈가 레이저 기계를 본 거고, 그때 레이저가 렌즈를 통해서 시모스를 지진 거죠. 첫 번째는 그런 거고. 근데 그때는 원인을 몰랐으니까 왜 그런지. 근데 두 번째 카메라도 제가 쓰던 카메라 멀쩡히 다른 행사를 찍고 있다 갔습니다. 이쪽으로. 근데 제 것도 그렇게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건 너무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우연히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레이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글을 올렸더니 레이저로 시머스가 망가지는 영상을 유튜브에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확히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볼게요.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레이저가 있는 곳에서 또는 그 사무용 레이저 있죠. 우리 레이저 포인터로 하는 거, 이런 걸로 카메라에다가 뭐 장난하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뭔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레이저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레이저를 직접 카메라에 조사하는 거는 센서를 조사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아침에 카메라 2대를 다 본사에 입고를 시켰는데,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본사에서 엔지니어 분께서 전화하신 말씀이 이제 레이저에 인한 시모스 손상이 맞다. 시모스를 교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은 275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대당 275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대여를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MPS가 갱신했는데, 그래서 MPS 지금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대여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 카메라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Z5,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카메라 Z30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거 2대로 행사를 찍은 거죠. 말도 안 되게도. 사실 Z5까지 하면 어떻게 한다 치겠는데, Z30은 사실 이제 누가 봐도 좀 이렇게 가정용 카메라처럼 생긴 애인데 저걸로 행사를 찍겠다고 나왔으니 좀 광고주분들이 기분이 나빠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빵꾸를 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촬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뭘 써야 될까요? 카메라 한 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왔습니다. 8. 이거 사실 제가 전에 이거 뭐 리뷰 뭐 이제 뭐 루머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영상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긴 살 거였어요. 안 살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저도 자금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것저것 사업하면서 돈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되는 장비가 있는 건데 지금 갑자기 얘가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 김에 뒤늦은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열어보죠. 자, 보시다시피 Z8이고요. Z8. 자, 일단 이제 이런 종이들 다 들어 있을 거고, 자, 본체 여기 있고요. 어깨끈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충전기, 배터리 하나, 그리고 USB 케이블. USB 케이블은 언제까지 C2A를 넣어줄 거지? 일단 USB 케이블, 그리고 이제 케이블 고정하는 장치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절대로 안 쓸 것들은 요 케이블과 넥스트랩 절대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종이도 당분간은 꺼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옆으로 빼놓을게요. 자, 이거 옆으로 빼놓고 일단 본체부터 열어봅시다. 여러분들 다 어디 다른 데서 다 보셨잖아요. 근데 언박싱. 자,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같이 보려고 안 뜯고 있었습니다. 자, Z8 아주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전시 때 봤는데 일단 첫 그립감 Z9과 똑같습니다. 밑에가 조금 모자란 건 있긴 한데 지금 딱 잡았을 때 느낌은 완전히 똑같네요. 완전히 똑같고 이 하슈 커버도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빼서 넣어버릴게요. 자, 그리고
케이블을 잡아주는 게 Z9보다 더 좀 복잡해진 느낌이네요. 보니까 한번 달아보죠. 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HDMI와 USB를 동시에 잡아주는 가이드가 하나 생겼고요.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블을 사용할 때 안 뽑히게끔, 케이블이 닫히지 않게끔 해주는 이런 보조 장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겠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케이블 여기다 넣어서 뽑히지 않게끔 해주는 거. 여기 하나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EN15C겠죠, 당연히. 자, C 16W짜리 정품 배터리 하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실망한 부분입니다. 이 충전기가 제가 처음 본 게 D700대부터 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실망한 부분인데, Z9은 이제 USB-C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독하고, 그 다음에 USB-C 어댑터를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주면서 배터리를 USB Type-C가 있으면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거 전기도 많이 안 먹습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15W 정도만 들어가면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한 거죠, 그거는. 근데 Z8은 아직도 요 이제 AC 타입의 배터리 충전기를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전을 하려면 전기가 콘센트가 꼭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좀 실망인 부분이에요. 이제 다른 언박싱 영상을 제가 보면서 아직도 배터리 충전기를 저걸 주는구나 하면서 실망을 했는데, 이제 제 거를 보면서 진짜로 제대로 실망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언제적 충전기야. 자, 그래서 저는 이미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Z8을 쓰신다면 아마도 필요한 액세서리를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데요. 이거 뭐 제가 이거 사시라고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요. 요거 이제 나이트코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이트코어라는 원래는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인데 카메라 액세서리를 조금씩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카메라 청소하는 전동 블로어로 만든 회사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UNK2라는 충전기입니다. 요게 이제 요 EL15 타입의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요게 이제 두 개가 한 번에 장착이 돼요. 앞뒤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 개가 한 번에 장착이 되는 배터리입니다. 얘는 파워 소스가 USB예요. 그래서 USB A 타입이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에다 꽂아 놓으면 얘네가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Z8을 쓰신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게 필요하실 겁니다. 이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이거보단 훨씬 쌉니다. 정품보다는 훨씬 싸고, 저는 이제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로켓 배송으로, 요거는 아마 하나 정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내진 두 개. 왜냐면 이게 두 개를 다 넣는다고 해서 동시에 충전이 되긴 하는데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는 이제 이동 중에 배터리 운영을 하시려면 이런 거 하나쯤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Z5 가지고 촬영을 할 때도 이걸 가져가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지금 제가 EL15 타입 배터리가 C 타입이 두 개가 있고, 그 B, 뭐 A, B랑 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타입까지 해서 총 4개, 5개가 있는데, Z5에서는 이 C 타입 배터리 하나 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게 한 1000컷 정도 됩니다. 대충 제 느낌상 1000컷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C 타입 배터리 두 개로 이제 돌려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충전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C가 아닌 B나 A 타입 배터리도 이제 동시에 쓰긴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도 지금 당분간은 저도 지금 C 타입 배터리가 이제 총 3개가 됐는데, EN15 C 타입 배터리가 Z5를 한 일주일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Z8에 이 배터리를 하나 쓰고, 좀 C 타입 2개는 저희 직원이 Z5를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타입의 배터리를 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던가, 아니면 여기 이제 얘는 여기에 이제 PD 충전 전용 포트가 생겼죠. 이쪽을 이용을 해서 아마 충전을 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강제로 구해서 8로 다운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래서 8을 진짜 필드 테스트를 맨 땅에 헤딩하는 생각으로 내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Z8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어깨끈 넥스트랩, 원래 넥스트랩이죠. 어깨끈이 아니고. 여기 고리가 이제 니콘은 조금 특이하게 돼 있죠. 다른 카메라들은 약간 그냥 본체에 그 홈이 있는 방식인데, 니콘은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요 고리 말고 이 본체 쪽에 있는 요 부분이 뽑히는 일이 있었다고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구조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이제 이 구조가 이제 바디 쪽에 요 고리 부분이 기둥같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피스를 이렇게 박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대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대요,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궁금해서 살짝 비틀어 봤어요. 근데 조금은 움직여요. 아주 유격은 있는데 이게 뭐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니콘 본사 쪽에서 뭐 이제 월드와이드 글로벌 쪽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렇다 한 뭐 이제 공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요 어깨끈이 빠지는 요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Z8을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은 뭐 이게 좀 뭐 예를 들어서 리콜이라던가 이거 뭐 설계에 결함이 있었다, 내지는 뭐 시리얼 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이제 요거 교환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어깨끈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래부터 이제 블랙매직이라는 요 하단에 삼각대 구멍에다가 결합해서 쓰는 스트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여기 전 요 D링도, 요 세모난 링도 좀 뽑아버립니다. 딸랑딸랑 그런 게 싫어서. 그러니까 당분간 니콘에서도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쪽 부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위험하구나 이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어저께 하루가 완전 지옥이었어요. 행사장에서 카메라가 2대가 연속으로 고장이 나고 완전 멘붕이었죠. 그래서 사진은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진이 잘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여튼 그런 비보와 함께 레이저는 조심하셔라. 미러레스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레이저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레이저 근처에 가실 땐 전원 끄시고 렌즈캡 닫고 뭐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갖고 소중한 카메라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Z8을 좀 사용을 하고 실제 필드 테스트를 한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불쌍하시면 오늘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